자, 교환 18페이지로 가시면 위험의 분류. 자,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 위험이 이제 뭔가는 잠깐 이야기를 해봤고, 그래서 자, 위험은 분류 기준이 중요하다 그랬죠. 기준. 자, 위험의 이제 현실성에 따라서 추상적 위험, 다음에 이제 구체적 위험, 배우실 때는 현실 추구 이렇게 배우시면 돼요. 현실에 따라서 추상적, 구체적이다 이렇게 배우시면 되는 거고, 자, 그다음 이제 위험의 인식에 따라서 자, 외관상 위험이 있고, 다음에 위험 혐의가 있고, 다음에 이제 오상 위험 있죠. 자, 그래서 인식, 외, 그 다음에 혐, 오 이렇게 배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가치에 따라서는 주관적, 그 다음 객관적 위험이 있겠죠. 그래서 가, 주, 객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범주에서 이제 나오는데 주로 자, 가치 문제는 이제 덜 나오고 주로 이제 현실과 인식 요 두 개를 가지고 문제를 많이 만들어내죠. 그래서 자, 1차적으로는 이제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틀리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자, 첫 번째 위험의 현실성, 구체적 위험은 자, 위험이 계계산에 있어 가까운 장래에 충분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체적 위험은 자, 위험 발생에 충분한 가능성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충분한 가능성. 그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권력적 개입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제 이 위험 발생 방지 조치 이런 것들을 직무집행법에서 배우게 되겠죠. 그다음에 범죄 발생, 자, 범죄 예방 조치 이런 것들. 그래서 경고도 배우고, 다음에 제지도 배우고, 뭐 이런 것들 배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겠죠. 구체적 위험이니까 직무집행법에 근거해서 구체적 개입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첫 번째는 구체적 위험은 자, 경찰의 권력적 개입의 요건이고, 그다음에 자, 개별적 또는 구체적 수권 조항에 의한 경찰 활동은 구체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경우에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보니까 경직법 같은 걸 근거 규정으로 들면 되겠죠. 그다음에 자, 추상적 위험은 구체적 위험의 예상 가능성. 그래서 위험이 가설적이고 상상적인 경우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 예상 가능성이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상상적이다 이 말이죠. 가설. 그 다음에 이제 상상적 경우인데, 자, 여기는 권력적 개입은 안 된다 이 말이죠. 단 잠정적 조치. 자, 어쨌든 경찰의 이 둘, 추상적 위험이든 구체적 위험이든 자, 개입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개입은 가능. 그렇죠. 그래서 위험이 존재하기만 하면 경찰은 개입이 가능하다. 그렇죠. 근데 위험이 존재하지 않으면 개입할 수 없다. 자, 이제 이건 맞는 말이죠. 근데 위험이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반드시 구체적 위험을 요한다. 그럼 뭐야, X야? X다 이 말이죠. 추상적 위험에도 된다 이 말이죠. 단 환경경찰은 예외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예외가 환경 부분이다 그랬죠. 그래서 자, 뭐 예외 같은 걸 이렇게 적어보면 자, CF 예외. 환경경찰은 환경 분야는 자, 사전 배려 원칙이 적용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위험 발생 전에도 개입이 가능한 영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 오염 문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의 문제고, 그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위험의 현실성. 자, 우리가 봤을 때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한적한 도로에서 도로를 건넜을 때 누가 봐도 위험이 없을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은 법 질서의 침해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곧 뭐라는 거야?
위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 이번 시험 문제에서는 두 번째 케이스가 나왔다. 그럼 다음에는 사전 배려의 원칙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의 근거가 된다. 그런 이야기죠. 자, 넘어가시죠. 자, 직무조항에 의한 경찰 활동은 추산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그래서 직무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의 임무 범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경찰은 임무 범위 내에 들어있으면 비권력적 활동은 언제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정보 수집이라든가, 그래서 다음에 자, 예비적 수사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언제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상 나오는 시험 문제. 자, 위험의 현실성 문제였고, 그다음에 제일 잘 나오는 건 요 인식. 자, 그러니까 경찰관이 자, 이제 본인의 판단으로 위험을 자, 인식한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이 외관상의 위험은 뭐냐 그러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자,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객관적 위험에 대한 판단을 사려 깊은 판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찰관이 사려 깊게 판단했는데 이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한 거야.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경찰관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상황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래서 판단은 정확하다 이 말인데 자, 잘못 자, 긍정하는 경우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 이때는 위험이라고 판단했는데 잘못 자, 도로 한복판에서 자, 남자 두 명이 그저 차에다가 막 여자 입을 막고 차에 실었어. 그러면 내가 경찰관인데 누가 봐도 이건 뭐야? 납치 상황이야. 그죠? 그래서 일단 자, 이 오토바이 있는 것 자, 밀어내고 오토바이 쫓아가가지고 그죠? 오토바이 야구 방망이 있으니까 야구 방망이 들고 차 유리창 깨가지고 차 세워 씹하고 총 들이밀고 세웠는데 보니까 오빠 둘이 가출한 여동생을 얼마 전 상황이에요. 이게 신문에 나온 상황이잖아. 근데 그죠? 이 여동생 둘을 집에 데려가기 위한 조치였다 이 말이야.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이 경찰 행위는 잘 된 거야, 잘못된 거야? 잘 된 거잖아.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정확한 개입을 했어. 근데 보니까 이렇더라 이 말이죠. 자, 순찰을 돌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 비명소리 나면서 사람 살려 그랬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2층, 저 집 2층에 이제 불이 켜져 있는데 거기에서 소리가 난 것 같으니까 경찰이 담 넘고 유리창 깨고 들어가서 딱 들어갔는데 할아버지가 보청기 끼고 보면서 뭐여 씨발 이랬다는 거야. 그죠? 그럼 이건 잘못한 거야? 일단은 잘한 거야? 잘한 거야. 이런 것들이 외관적 위험 상황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경찰관의 행위는 위법한 거다. 일단은 적법한 거다. 적법한 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잘못 자, 긍정하는 경우라도 적법한 자, 개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적법한 개입. 자, 적법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한다 안 한다? 배상은 뭐냐 그러면 위법한 행위에서 배상이 발생하는 거고 다음에 적법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손실보상은 아니 이제 할아버지가 깼는데 할아버지가 이를테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야. 근데 지금 유리창 깨고 문 다 때려 붓고 들어갔잖아. 할아버지 경찰 멱살 잡으면서 야, 개새끼 이러면서 야, 내 창문 다 물어낸 새끼 이랬다는 거야. 그러면 할아버지 앉혀놓고 할아버지 잠깐만 일로 와봐 해가지고 칠판했다. 자, 위험의 종류가 세 개가 있는데 제가 지금 한 건 외관상 위험이고요. 그죠? 저의 경찰 행위는 적법한 개입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건 할아버지한테 제가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에 책임이 없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뺨 때리겠죠. 개새끼 그런 게 어딨어. 물어내 이런다는 이야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서장한테 가가지고 나 이거 이러면 경찰 생활 못하겠다. 할아버지한테 맞아 죽겠다. 그죠? 해달라 이렇게 좀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줄 수도 있죠. 그지? 이제 이렇게 이 손실보상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특별한 희생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대부분 해주죠. 왜냐면 문 망가뜨리고 그러니까 사비로라도 해주겠죠. 그죠? 이제 경찰서장이 진짜 좋은 사람 같으면 그죠? 너는 자, 너 행위는 외관적 위험이고 잘한 행위다. 이렇게 칭찬도 해주면서 자, 그죠?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문 수리해주겠다. 이렇게 나와야 맞겠지.
그죠? 그러나 무슨 문제는 일단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야. 손해 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외관상 위험이죠. 왜냐하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위험을 객관적으로 인식을 잘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럴 때는 경찰의 행위는 자 위법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외관상 위험의 정의가 되겠죠. 자, 위험 혐의입니다. 자,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할 때 실제로 위험은 예측되지만 자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자, 갑자기 112 전화 한 통 와서 백화점에 폭탄이 설치되었어 이렇게 왔다는 거야. 근데 이건 자 가서 현장을 파악하고 다음에 해보기 전까지는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자, 이건 불확실한 경우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경우는 자 외관상 위험이다 아니면 자 이런 것들이 위험 혐의가 있다는 거야. 위험 혐의가 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백화점 가가지고 경찰에 가가지고 자 지금 폭탄 설치되어 있으니까 다 나가세요. 안 나가면 총으로 쏴버립니다. 뭐 이러면 돼? 그럼 백화점에서 난리 내겠죠. 이 만약 폭탄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독박 쓰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게 이제 위험 혐의다 이 말이죠. 따라서 경찰의 개입 여부는 자, 위험의 존재가 명백해질 때까지는 예비적 조치에 국한돼야 된다 이 말이죠. 즉,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 말이죠. 폭탄 감지반 보내서 조사를 해보고, 그다음에 실제 이제 이게 발견되었다 그러면 그때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대피 명령을 내린다거나 제지 조치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잘 인식하시면 되겠다. 따라서 이건 이제 위험 혐의고, 그다음에 자 제일 많이 이제 주차. 그래서 이건 위험 혐의는 잠정적 조치다 이 말이죠. 자, 오상 위험을 다른 말로 자 정적 위험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오상 위험은 말 그대로 오상. 그죠?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위험을 잘못 추정한 경우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건 위험을 객관화시키지 못한 거야. 자,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위험의 외관도, 위험의 혐의도 정당화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위험의 존재를 잘못 추정한 경우. 그래 이건 객관화가 안 된 위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건 추정적 위험이 되는데. 자, 이 잘못 추정하고 개입을 하는 것은 자, 이건 이제 위법이다 이 말이죠. 자, 따라서 이러한 개입은 정당한 개입이다 아니면 위법한 개입이 된다. 위법한 개입이 되기 때문에 자, 위법하니까 뭘 해줘야 되는가? 손해 배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위험의 인식에서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건 오상 위험이다. 자, 위험의 현실성, 추상적, 구체적인데 저기에다 추상이라는 단어를 뭘로 바꿔서 많이 내요? 추정 이런 단어로 바꿔서 내겠죠. 다음에 오상 위험을 추상적 위험이라고 한다 그러면 O야 X야? X죠. 추정적 위험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추상, 추정 이게 이름이 비슷하니까 말장난치기가 좋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비슷한 단어를 가지고 이제 말장난치는 문제들이 출제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위험의 가치는 주관적 위험. 경찰에게 있어 경찰의 개념, 위험의 개념은 사실에 기인하여 향후에 발생할 사건에 대한 주관적 추정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위험에는 분명히 주관적 위험과 객관적 위험으로 나눈다는 것은 주관적 위험도 뭐가 된다는 거야? 위험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나 위험 개념이 주관적이라 하더라도 이는 경찰의 조치들이 정당화될 수 있도록 일종의 객관을 이루는 사전 판단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이 주관적 위험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그러면 수사에서 그죠?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경찰관의 경험치 우리가 말하면 촉이라고 하죠. 이제 이런 것들이 주관적 위험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수사 실행의 5대 원칙에 가면 자, 수사경찰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왕관추 검증이라고 해서 자, 이 완전한 자료 수집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이게 자, 주관적인 이런 자료들을 뭘화시키는가? 객관화시키면서 증거화시키는 이런 과정들을 객관화 작업이라고 하는데 위험은 객관화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야 경찰의 개입이 적법하다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질 때 쓰는 내용인데, 뭐 위험은 이제 이런 정도가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것은 요거, 자, 구체적 위험이든 추상적 위험이든
위험만 있으면 경찰은 개입이 가능하다. 근데 권력적 개입은 언제 해야 되는 거야? 자, 구체적인 위험이 있을 때 권력적 개입을 해야 되는 거고, 다음에 자, 추상적 위험은 준비행위나 잠정 조치는 조직법적 근거만 있어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자, 경찰이 임무로 규정되어 있기만 하면 언제든지 실행이 가능하다. 뭐 이런 정도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자, 위험의 인식이 객관화되어 있고 의무에 합당하고 자, 이런 경우에 경찰의 개입은 잘못 개입을 하더라도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게 외관적 위험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하지 않고 잘못 개입을 했을 때는 이건 초정적 위험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위법한 개입이 되고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경찰의 임무에서 자, 첫 번째는 이제 행정경찰이고 두 번째는 자, 사법경찰. 그래서 범죄 수사. 다음에 자, 서비스. 자, 이런 것들도 이제 경찰의 임무에 들어간다. 이렇게 소개를 했죠. 그래서 범죄 수사와 서비스인데, 자, 요건 이제 뭐 많이 나오는 경우는 아니지만 수사는 자, 한 번씩 언급이 되죠. 자, 범죄 수사는 사법경찰 작용으로서 수사경찰의 주된 임무이며, 자, 이와 관련해서 국자법에서는 자, 그리고 이 경찰관 직무법 2조에서는 각각 범죄를 자, 경찰이 범죄 수사를 경찰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죠? 자, 범인의 자, 진압, 다음에 체포 이런 것들 명시가 돼 있죠. 그렇죠. 그다음 범죄 피해자, 이제 보호 이런 것들 명시가 돼 있는데 어쨌든 법에 명시가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자, 수사에 관한 일반적인 법은 형사소송법으로서 자, 이제는 이제 법이 개정돼서 예전은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고, 그다음에 자, 보조자가 경찰이었는데 이제는 동시에 뭐가 돼서 수사의 주재자, 협력 관계로 바뀌었다는 거죠. 자, 이제 이게 예전에 이제 수사권 독립 문제로서 많이 출제가 됐는데 이미 수사권이 이제 어느 정도 독립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출제되지 않겠죠. 자,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해서 서로 협력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법경찰관이 있고 사법경찰리가 있는데 실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은 사법경찰관이다. 사법경찰관은 어느 계급까지입니까? 경위 이상이 사법경찰관이고, 다음에 경사, 경장, 그 다음에 송경 이런 사람들은 사법경찰리로서 이 사람들은 수사의 주재자다 아니면 수사의 보조자라고 되어 있어요. 수사의 보조자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법 조문에. 자, 그래서 사법경찰 관리를 정의하고 있죠. 자, 형사소송법 제191조 사법경찰 관리. 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될 때는 범인 범죄 사실을 수사할 수 있다. 수사한다. 증거를 수사한다. 다음에 경사, 경장, 송경은 사법경찰 관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자, 수사는 이제 뭐 법정주의니까 이렇게 한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겠죠. 자, 경찰의 수사 임무는 위험 방지와 별개다, 별개가 아니다, 별개가 아니다. 자, 이 지문 나오는데 틀리면 진짜 집에 가야죠. 그지? 계속 강조를 했는데 자꾸 자, 이 지문 자주 출제가 되는 지문이고, 다음에 경찰은 범죄 예방과 제지를 위한 예방적인 위험 방지 조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험이 현실화됐을 때는 그것이 형법이나 행정법규 위반되는 범죄 구성 요건을 종족시키는 경우에는 수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양자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상호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경찰은 일단 자, 이게 실행의 착수가 일어나더라도 그렇죠. 이걸 중단해야 돼 아니면 자, 진행을 해야 돼? 진행을 해야 돼. 제지 행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자, 죄가 있다 없다는 자,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이제 법원에서 하는 거야. 법원에서 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학문에서는 일단 실행의 착수 전까지 자, 이걸 행정경찰 영역으로 보고 자, 실행의 착수 이후에는 이제 뭘로 보는 거야? 사법경찰의 영역으로 봐. 근데 현장 실무에서는 실행의 착수 다음에 자, 전후 구별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지를 하는 거야. 진압을 하는 거야. 그렇죠. 이걸 행정경찰 작용이라고 하고, 자, 이제 이걸 공소 제기하기 위해서 자, 이 사람을 수사하고, 다음에 이 사람을 체포하고, 이 사람을 법정에 세우는 것은 수사경찰의 역할이니까 이건 행정경찰로라고 한다면 사법경찰이라고 한다. 사법경찰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경찰의 작용이지만
자, 제지 행위까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근거가 되는 거고, 다음에 체포 구속 이쪽은 근거법이 뭐가 되는 거야? 형사소송법으로 바뀔 뿐이죠. 그렇죠? 이건 한 사람의 경찰이 지금 하는 행위가 이렇게 바뀌어 간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시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다음 이제 위험 방지와의 관계 소개를 했고, 다음에 자, 수사 법정주의. 자, 자, 행정법은, 자, 행정은 편의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은 편의주의이기 때문에, 자, 이 법 규정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면,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권을 발동한다 아니면 발동해야 된다, 발동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야. 발동 할 수 있다. 자, 불신 검문할 수 있다. 보호 조치할 수 있다.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행정법 영역은 전부 다 뭐라고 되어 있다는 거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이걸 편의주의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수사는 자, 법정주의야. 자, 그래서 이제 범죄 사실에 해당되거나 공소 제기 가능성이 있으면 수사할 수 있다. 수사하여야 한다. 수사하여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기속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자, 하여야 한다. 자, 이걸 수사 법정주의라고 부른다 그 말이죠. 그다음에 행정 편의주의. 자, 그럼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면 할 수 있다니까. 자, 이 말은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재량이다 이 말이죠. 왜? 경찰력이 풍부합니까? 풍부하지 않습니까? 경찰관이 모든 범죄 사건에 다 출동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기 때문에 자, 경찰의 인력이 제한적이고 국가라고 하는 것은 한정적인 인원을 가지고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정 영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자, 이걸 할 수 있다를 자, 이 할 수 있다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 재량이라고 한다면 재량.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은 경찰의 재량이다 이 말이에요. 경찰의 재량. 그죠? 그러니까 이 법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않냐. 그러면 안 해도 적법이고 해도 적법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자, 행정행위 즉 행정에 이루어진 처분이나 행정청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자, 위법성을 다툴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이게 봐봐, 이게 재량행위인데 이 재량을 자유로 본다면 자, 그러면 언제나 적법이 되기 때문에 위법성을 판단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렇지. 반면 수사는 자,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안 했어. 자, 자기의 의무가 생겼는데 자, 안 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자기입니까? 부자기입니까? 자,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무슨 죄가 성립이 돼? 직무유기죄가 성립이 된다 이 말이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근데 행정법에서는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 이러잖아요. 왜? 재량이니까. 그러니까 자, 이 사법처분, 우리가 말하는 형사처분처럼 이 행정처분도 위법성을 다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누구를 구제할 수 있는가? 시민들을 구제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온 논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재량인데 자유재량이 아니면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야? 아니, 그러니까 이 재량은 자유재량이 아니라 위법성을 판단해줘야 시민들을 구제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자유재량이 된다 아니면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라는 거야? 자,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라면 해야 되는 거죠.
안 하면 부작위 위법 소송의 대상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런데 자,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부작위 위법 소송이고, 다음에 안 해야 되는데 하면 안 해야 되는데 개입을 안 해야 되는데 개입을 했다 그러면 이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이런 것들이 경찰권 남용이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어쨌든 하든 안 하든지 다 이제 뭘 다툴 수가 있게 된 거야. 위법성을 다툴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이죠. 다음에 자 이제 이게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자 개입 자 그러면 개인에게 개입 청구권이 있다. 그러면 이건 그죠 개인의 권리가 됐잖아. 법에 규정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경찰은 잠정적 조치를 해야 돼? 아니면 직접 개입해야 돼? 직접 개입해야 돼. 자, 개입하라면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은 경찰에게 재량권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재량권이 없다는 말이 자, 0 또는 1로 수축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경찰은 직접 개입을 해야 되는 거고 개입을 안 하면 뭐가 되는가? 부작위 위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형사법이 복잡하면 행정법이 복잡해? 행정법이 복잡하겠죠. 왜? 그냥 수사는 법정주로 돼 있잖아. 자기라고 돼 있는데 안 하면 위법이지만 그죠? 행정은 자 따져봐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자 부작위 위법 소송도 굉장히 많을 거고 그죠? 다음에 경찰 처분에 대해서 효력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죠? 무효소송, 다음에 취소소송 이런 것들도 많겠죠. 오케이? 이번 시험에 이게 나온 거잖아. 그죠? 케이스 하나 주고 이 소송은 뭐냐? 자, 이를테면 수당이 안 나왔다. 그죠? 국가를 상대로 뭘 제기해야 되느냐? 당사자 소송이겠죠. 그래서 이 당사자 소송 문제가 시험에 나왔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자 이제 나오면서 나오는 법적 개념들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 형사소송법하고 다음에 행정소송법하고 어떤 차이가 있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지? 여러분들 자 검찰은 자 만약에 형사소송은 어떻게 합니까? 검사가 있고 그다음 누가 있어? 피고인이 있잖아. 그죠? 근데 피고인을 변호하기 위해서 변호인이 있을 거고 그렇지? 이런 관계로 돼 있다 그 말이죠. 그지? 그럼 행정소송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오케이? 자 국가를 상대로 자 그럼 국가를 피고로 다음에 자 내가 주장하면 원고로 원고 피고 이제 이런 관계가 되겠죠. 근데 여기는 검사 피고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행정소송과 다음에 행정소송과 다음에 형사소송의 차이 같은 걸 물어보는 게 경찰학이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경찰학의 논리는 이런 거다 그 말이죠. 근데 자 이쪽은 시험에 잘 안 나오겠지. 왜 시험에 잘 안 나오냐 그러면 일단 여기는 어디의 영역입니까? 형사소송법 영역이야. 여러분들 형사소송법 시험 범위에 수사 들어가? 들어가죠? 공판. 그럼 뭐 들어가? 증거, 수사, 증거. 공판을 왜 뺐을까? 그렇지. 그렇지. 근데 수사는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 그러니까 거기서 시험이 나오지, 여기서 안 나온다는 거야. 그렇지. 그럼 여러분들 자, 시험에 자, 공판이 빠졌으면 즉결심판 나와, 안 나와? 형사법에서. 안 나오겠죠. 왜 공판이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형소법에서 나와, 경찰학에서 나왔어? 경찰학에서 통고처분 직결심판 나오잖아. 아니 분명히 지금 공부를 했다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왜 시험 문제로 나오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런 영역을 왔다 갔다 하는 게 경찰학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봐서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그래서 이 경찰학이란 영역이 왜
어렵냐 그러면 일단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을 어느 정도 안다라는 전제하에서 형사법과 행정법을 구별하는 영역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한테는 이 학문은 더 버거울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일단은 형사소송의 구조도 모르고 그다음에 행정의 영역도 잘 모르니까 처음에는 이 과목이 굉장히 버거울 수밖에 없는 거야. 그지? 근데 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 해봐야 되겠지.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런 이야기도 들어보고. 자, 행정은 편의주의인데 수사는 법정주의라고 했다고 말이죠. 자, 봅니다. 행정상의 경찰권의 행사는 편의주의 원칙에 따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것에 비해 수사에 관한 규정은 하여야 한다라는 법정주의를 전명하고 있다. 자, 경찰관은 범죄 진압과 수사를 편의주의에 따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경찰이 결정할 재량이 없으며 자, 범죄 행위가 있으면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를 해야 될 의무가 발생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찰에 참고인 진술을 가거나 그렇죠? 다음에 이제 자 피의자 신문 조서를 쓰러 갔는데 거기에서 말을 잘못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절도를 했는데 이렇게 말하면 경찰이 조사하다가 지금 그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 아니면 잠깐 이래야 되는 거야? 잠깐. 자, 절도죄 추가. 다시 조사한다 이 말이죠. 왜? 수사는 법정주의니까. 그죠? 내가 너한테 지금 절도했냐고 물어봤어. 너는 지금 다른 제목으로 왔으니까 그건 말하지 마. 이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수사라는 거야. 그죠? 근데 행정은 편의주의이기 때문에 자 허가사항에 관했다 그러면 이것만 이야기하지 다른 걸 이야기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입장에 어떤 차이가 있다라는 거지. 자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자 부작위시의 형법상의 직무유기죄, 그다음에 법정요건, 기간 등을 위반했을 때는 위법수사의 문제. 그죠? 그래서 뭐 기관을 초과했다가 이러면 이건 자 이제 봐주기 수사 또는 위법 수사가 되기 때문에 위법 수사 자체도 문제가 되고 자 국가배상법상 직권남용,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자 수사는 수사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의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자 그리고 예외적으로 강제 수사가 가능하며 강제 수사는 법이 정해진 바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며 수사 대상자의 권익 침해 정도가 더 적은 절차와 방법을 택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수사행위는, 그죠? 수사행위는 아직 죄가 밝혀진 게 아니면 죄를 조사하는 과정이야. 죄를 조사하는 과정이야. 그러면 자, 사법상 무슨 원리가 적용돼야 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죄인이 아니니까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야, 조사 받으러 오세요. 이렇게 임의 수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근데 이 새끼가 도주를 해버린다거나 아니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는 자, 뭘 요구합니까? 구속 영장을 청구를 하겠죠. 영장 필요설이다. 영장을 청구해서 아직 죄가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자, 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다음에 자, 이 어느 정도의 명백성, 다시 말하면 공소제기라든가 유죄 판결의 명백성이 가능했기 때문에 영장 청구를 한다는 거야. 그죠? 그럼 이제 영장 청구를 해서 뭘 할 수가 있는가? 강제 수사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수사는 일단 자 강제 수사 원칙이 아니면 임의 수사 원칙이야. 임의 수사가 원칙이고 그다음에 법에 정한 절차에 의해서 강제 수사가 가능한 영역에서만 뭘 할 수 있다는가? 강제 수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라는 거죠. 오케이? 자 진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그러면 자 이 피의자 아직은 이 사람은 법원에서 뭐가 판결이 안 된 거야? 죄가 확정이 안 된 거잖아. 확정 판결을 받은 게 아니잖아. 조사 대상자이고 다음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죄가 있다라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추정을 해보는 경우다 이 말이잖아. 근데 이 사람의 자 신분을 공개한다거나 피의자 이렇게 신원을 공개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자 전부 다 개인정보 보호에 위배가 될 수가 있잖아. 그지? 근데 이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는 프라이버시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알 권리하고 이게 정보 공개잖아. 그럼 정보 보호가 있고 정보 공개가 있는데 이 두 개를 뭘 해봐야 돼? 비교 형량을 따져봐야 된다면 비교 형량을 따져봐가지고 만약 사회적인 파장이 훨씬 클 것 같고 다음에 정보를 공개하는 쪽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그렇죠?
프라이버시에도 불구하고 정보 공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세요? 이렇게 법이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논리들을 자꾸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건 거의 뭐 논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해보는 거고, 자, 이게 결국은 행정과 뭐의 차이가 되는 거야? 수사, 즉 사법작용의 차이가 된다 이 말이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꾸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자, 수사의 원칙 했고, 자, 따라서 수사는 영장주의가 원칙이며 사전에 영장이 있어야 하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이 있어도 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 국민의 기본권에 침해를 하니까 영장을 자, 발부해서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한테 즉시강제 뭐 이런 거 할 때 또는 강제 집행할 때 사실 그렇죠? 영장 잘 받아서 합니까? 안 받아서 해? 안 받아서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행정은 원래는 영장 불효설, 근데 지금은 영장 필요설, 불효설 이게 아니라 절충설로 간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행정과 사법 이런 것들이 이제 통일하는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치? 그러니까 이제 봐봐. 원래는 행정은 편의주의이기 때문에 옛날에 국가의 논리가 셌을 때는 해도 적법이고 안 해도 적법이니까 이 말은 국민들이,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가 쉬웠다, 어려웠다?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야. 근데 이제 시민의 보호의 법리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자, 행정청의 행위에도 국민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폭이 넓어졌어. 그래서 소송 제기가 가능해졌다 이 말이죠. 그치? 그러니까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도 재량인데 이제는 재량이 이제 의무가 되는 거야. 의무가 되겠죠. 다음에 영장도 법정화 되겠죠. 계속 이쪽으로 맞춰집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배우는 게 행정법의 법리라는 건데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많이 내주더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자, 2022년 2차 시험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했는데 2022년 문제도 전부 다 이게 법정 마인드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느냐. 그죠? 이런 문제를 많이 줬고, 다음에 2023년 1차 문제도 쉽긴 했지만 대부분 법정 마인드로서 법학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런 기본적인 개념 문제를 출제를 많이 해준 거야. 다음에 이번 시험 문제도 학생들이 어렵다고 했는데 이번 시험 문제도 법리는 똑같은 쪽으로 갔다가 말이죠. 그래서 이 정확하게 법리를 파악하고 정확하게 법 조문을 해석할 수 있고 정확하게 자, 지문을 읽어내고 가독성이 있는 학생들은 이번 시험도 점수가 90점대 이상을 맞아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점수를 못 맞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식의 공부를 좀 덜한 거다 그 말이야. 나는 왜 공부를 했는데 안 되지 그게 아니라 정확한 공부를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절차를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정리하시면 충분히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졸지 말고 열심히 하고 이러면 점수 맞겠죠. 자, 치안 서비스. 이것도 경찰의 임무다 이 말이죠. 자, 수단은 요게 경찰권이고, 다음에 이게 수사권이고, 그 다음에 서비스. 자, 이건 이제 비권력적 활동인데, 자, 여기는 뭐 계몽, 지도, 권고, 개선 뭐 이런 것들 자 많이 있었죠. 선돔. 자, 21세기적 복지행정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오늘날 경찰에게는 소극적인 위험 방지나 명령 강제나 범인의 체포 수사와 같은 법 집행적인 임무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서비스 활동을 통한 국민에게 봉사하는 역할, 이른바 급부 행정적 서비스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니까 기본권을 침해라 아니면 국민에게 자 그죠 보답을 해주는 이런 행정을 해라. 이걸 급부 행정적 서비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벌을 줘라는 거야? 포상해달라는 거야? 아니 뭐 불고지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보안법 위반자 신고 안 하면 불고지죄로 처벌한다. 이게 좋은 거야? 아니면 자 상금 준다고 하는 게 좋은 거야? 상금을 준다고 하는 게 좋다 이 말이죠. 그렇지? 봐봐. 자 어기지 마라 이게 아니라 자 어긴 거 신고해주면 포상해줄게 이게 좋잖아. 그렇죠. 다음에 자 법 잘 지키면 상 줄게 이게 좋은 거지. 벌 줄게 보다. 이런 것들을 급부행정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런 급부행정이 요구된다 이 말이죠. 자 경찰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권력적 작용 위에 교통정보 제공이라든가 자 청소년의 선도 등과 같은 비권력적 수단을 통한 경찰 서비스의 확대가 요청되고 있는데 자 현대행정은 법 집행 임무도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수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위험 방지 임무나 범죄 수사 임무가 넓은 의미의 서비스 임무와 별개가 아니고 서비스를 위한 위험 방지, 서비스를 위한 수사로 귀결되어야 한다. 그래서 현대행정에서 가장 강하게 요구되는 것은 비권력적 활동이다. 자 가가지고 단속하는 게 좋아 아니면 행정 지도하는 게 좋아?
지도가 뭐야? 그냥 말 가르치는. 말 그대로 지도해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경찰에서는 지도가 뭐냐 그러면 이제 업소 단속을 하는 거야, 업소 지도라는 거야. 업소 지도.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관이 와가지고 경찰복을 입고 와가지고 나이트클럽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 그러면 자, 행정 지도 나왔습니다. 뭐라고? 그럼 행정 지도는 권력적 활동이야, 비권력적 활동이야? 자, 내가 여기에 지금 사업주인데, 자, 이 건물에 이제 사업주인데, 갑자기 자, 여기 소방서에 나와가지고 행정 지도 나왔습니다 하고 소방복 입고 나와가지고 막 차단기 눌러보고, 그렇죠? 시설물 다 이렇게 점검하고 그럼 나 일단 쫄아, 안 쫄아? 쫄아. 내가 나이트클럽 업주야. 경찰복 입고 아주 행정 지도 왔어요. 그럼 쫄아, 안 쫄아? 쫄아. 쫄지. 그러면 경찰은 이걸 지금 권력이라고 말해, 비권력이라고 말해? 비권력이라고 말해. 나는 권력적으로 느끼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지. 그래, 행정절차법의 행정지도가 경감 문제에서는 4번, 우리 시험 문제는 2번이 출제가 됐어. 그치?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자, 행정지도는 자, 비권력적 활동이 아니면 권력적 활동의 성격이 있는 것 같아? 봐봐, 비권력적 활동이면 자유로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근데 행정지도에는 뭐가 적용되냐 그러면 과잉금지 원칙,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 이 말이야. 그럼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는 이야기는 자, 자주 나오면 뭐가 된다는 거야? 비례 원칙은 법의 일반 원칙이니까 자주 나오면 과잉성이잖아. 과잉성. 그렇죠? 그러면 이건 무슨 작용이 되는 거야? 위법한 행정작용이 된다 그런 이야기지. 그러면 이건 비권력적 작용이 아니면 권력성이 있다고 보이는 거야? 권력성이 있다고 보이는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그죠? 그래서 여기는 시험 문제가 안 나온다가 아니라 이 시험 문제에서 비권력적 활동 중에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행정 지도 절차가 시험 문제에 잘 나오겠죠. 그겠지?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이트클럽 하는 나이트클럽 사장이면 경찰이 오는 게 좋아, 안 좋아? 근데 매일 경찰복 입고 와가지고 자, 왜 오셨어요? 그러니까 행정 지도 왔대, 씨발. 또 왜 오셨어요? 그러니까 또 행정 지도 왔대. 이건 영업방해 목적이잖아.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가 되는데 이 비권력적 활동, 특히 치안 서비스 활동이 시험 문제 나온다면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안 나온다 아니면 나오는 것도 있다는 거야. 나오는 것도 있죠. 자, 어떻게 또 시험에 나왔냐면 청소년 선도. 자, 범죄학에서 뭘 하기 위한 거야? 맞아. 낙인 이론. 그죠? 청소년들한테 범죄자로 낙인을 찍어버리면 그렇지, 이 사람들이 그죠, 본인 이제 뭐 악의 극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범죄자가 될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범죄자로서 낙인을 찍는 걸 피하기 위해서 그죠, 뭐라는 거야?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낙인 이론을 물어보는 이런 문제들도 존재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갖고, 자, 미국의 어떤 뭐 패드 프로그램이라든가, 다음에 이 디비전, 자, 이 전환제도라든가 다이버전, 이런 제도들 같은 걸 과거에 시험 문제 많이 내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비권력적 활동으로서 내는 시험 문제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범죄학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과 연관해서도 봐야 되는데, 그냥 여기는 안 중요하니까 우리 넘어가 버립시다. 이렇게 돼버리면 연관성을 전혀 모르게 된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응용력이 좋고 그다음에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으면 문제를 많이 풀어보니까 이런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서 가지만 처음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렵죠. 왜 이게 시험 문제가 되는지 나는 이걸 분명히 안 배운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게 문제를 풀 때 오는 느낌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려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봐야 된다. 자, 입문편 했고, 자, 뒤로 넘어가시면 자, 경찰 활동의 기초. 자, 이제 경찰권의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도 했죠. 했다라고 했잖아. 자, 그래서 아까 자, 경찰의 임무가 뭐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유지를 위한 자, 위험 방지. 자, 또 하나는 것은 범죄
수사. 다음에 또 하나는 치안 서비스. 자, 그러면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한 위험 방지를 위한 수단은 자, 뭐가 된다고 했어요? 경찰 권. 다음에 자, 범죄 수사를 위한 자, 수단은 뭐가 되는 거야? 수사권. 그죠? 다음에 이쪽에 나오는 자, 말 그대로 치안 서비스는 말 그대로 서비스죠. 자, 서비스. 자, 이건 비권력. 다음에 이건 권력. 이제 반대로 해보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 경찰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니까 이런 걸 통칭해서 뭐라고 불러? 경찰권. 근데 앞에 뭐가 붙어? 광의. 자, 그러면 이쪽은 협의. 그러니까 이 협의의 경찰권을 다른 말로 이렇게 내겠지, 문제를.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안 해보니까 갑자기 경찰권 이러니까 광의의 경찰권이 나오니까 나 이거 안 배웠는데? 그지? 협의의 경찰권이 시험에 나오니까 뭐 협의의 행정경찰인가? 비경찰은 확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니까 경찰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통칭을 뭐라고 하는 거야? 광의 경찰권. 그 다음에 자, 행정경찰의 갈, 즉 실질적 의미의 경찰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게 경찰권. 그죠? 그 다음에 자, 범죄 수사와 관련된 게 수사권. 그죠? 이 두 개를 합쳐서 권력적 수단이라고 하는 거고, 다음에 자, 치안 서비스와 관련된 이걸 비권력적 수단. 이걸 이제 서비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걸 지금 명시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 경찰 활동의 기초는 경찰권인데, 자, 이 5장에 나오는 이 5절에 나온 경찰권이 협의일까요? 광의의 경찰권일까요? 광의의 경찰권이고, 그다음에 광의의 경찰권 안에는 뭐가 들어간다는 거야? 협의의 경찰권과 수사권하고 서비스 활동 다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도식화 됐으면 됐죠? 자, 갑니다. 첫 번째, 광의의 경찰권. 자, 광의의 경찰권은 경찰 활동의 기초가 된다. 자, 경찰의 범죄 수사 활동은 종래 협의의 경찰권과 달리 형사소송법에 숙권하고 있는 수사권에 의한 경찰 활동으로서 자, 경찰의 의무 위반에 대한 강제 집행 또는 즉시 강제 등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다. 이게 수사권이고, 자, 광의의 경찰권은 협의의 경찰권 플러스 수사권 및 서비스의 활동권까지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경찰의 모든 활동이 종래 협의의 경찰권 발동으로만 설명될 수가 없다. 자, 따라서 경찰의 활동과 권한을 설명하는 광의의 경찰권은 자, 뭐 플러스 뭐라는 거야? 협의의 경찰권 플러스 수사권 플러스 비권력적 수단을 모두 포괄한다. 이게 현대적 의미의 경찰 활동이다 이런 이야기. 오케이? 그렇죠? 이런 수단을 합쳐서 우리가 광의의 경찰권이라고 부른다. 그럼 이제 시험에 경찰권 이렇게 되면 뭐와 뭘 나눠줘야 돼? 광의와 협의. 그럼 협의의 경찰권은 목적 자체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한 위험 방지 수단이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겠죠. 자, 협의의 경찰권. 자, 협의의 경찰권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일반 통치권에 의하여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한으로서 즉 뭐다? 형식적이야 실질적이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또 형식 실질을 넣어가지고 조지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수사권은 자, 우리 경찰의 임무로 규정돼 있잖아. 이건 자, 대륙법의 영향을 받은가 영미법의 영향을 받은가? 영미법의 영향을 받은 거고, 우리 경찰 조직의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수사를 포함하고 있잖아. 이렇게 문제를 주겠죠. 이제 이 지문이 자주 출제가 된 거야. 자, 실제는 요 협의의 경찰권이 출제가 돼야 되는데 요걸 내면 학생들이 많이 헷갈릴 것 같으니까 잘 안 내는 거고, 조금 더 쉬운 문제로 뭘 많이 내준 거야? 범죄 수사권을 가지고 문제를 많이 준 거야. 근데 앞으로는 이게 나올 수도 있지.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다. 이제 뭐 대답 잘하는 거 보니까 요건 좀 이제 잘 이해를 한 것 같아. 형식, 실질 이런 것들은 잘 가지고 놀면 되겠죠. 자, 2번. 자, 국회의장이 국회 경호의 권한, 법원의 법정경찰권은 협의의 경찰권이 아니다. 왜?
자, 우리가 그래 이거 표 만들 때 형식도 아니고 실질도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실질적 의미의 경찰권이 협의의 경찰권이니까 당연히 법정 경찰이나 의회 경찰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자, 해석이 이렇게 돼야 되겠지. 왜? 이건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아닌 법원 내부라든가 국회 내부야. 법원 내부라든가 국회 내부의 특수한 목적이잖아. 오케이? 자,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다 그 말이야. 이걸 이렇게 내는 거야. 그다음에 자, 경찰권의 상대방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치권에 복종하는 모든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그랬어? 인적 과단은 그죠?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적 관할이 되는데 예외가 있다라고 했어 안 했어? 했었죠. 자, 이제 진짜 시험에 나올 거 뭐냐 그러면 다른 행정기관이나 행정 주체가 경찰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 그죠? 자, 이게 권력 분립 이론이잖아. 우리는 행정이잖아. 그죠? 그러면 행정이 아니라 입법이라든가 사법이 그죠?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죠? 행정을 위반하게 됐을 때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행정의 주체는 국가가 될 수가 있고 자치체가 될 수가 있는데 자치단체가 그죠? 자, 이 경찰 법령을 위반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 앞으로 판례 문제로 나오면 100% 이게 나와요. 표정들을 보니까 또 처음 들어본 이야기예요. 들어봤어? 들어는 봤어? 문제는 봤어?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나오면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개념에서 정리를 잘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통과 조금 이따 나오겠죠. 자, 수사권. 자,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형사소송법에 의거 경찰관에게 부여된 권한으로서 사건에 관한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제기 및 이를 유지 수행하기 위해 준비행위로서 범죄 사실을 조사하고 범인 및 증거를 발견, 수집, 보존하기 위한 경찰의 권한을 말한다. 자, 외교 사절, 다음에 공무집행 중인 미군의 범죄, 대통령, 국회의원 등은 수사권 발동이 제한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사권 발동의 제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이건 범죄에 관련된 내용이잖아. 근데 경찰권이 제한된다. OX. 수사권이 제한된다. 경찰권이 제한된다. OX. O. 왜? 수사권은 광의의 경찰권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자, 경찰권으로 나와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말하는 경찰권은 협의의 경찰권이 아니면 광의의 경찰권이야. 광의의 경찰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자, 협의의 경찰권에 의해서는 일반 처분이 가능하고 경찰 책임자 외에 비책임자에도 권한이 발동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말하는 경찰 긴급권이라고. 제3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 아니, 자, 여러분들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나가지고 건물이 막 타고 있으면 자, 경찰 책임자만 불 낸 놈만 잡으러 가야 되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대피시켜야 돼? 대피시켜야 되죠. 자, 불이 나고 있어. 경찰이 자, 있는데 전부 다 불교경하고 있어. 그래서 경찰이 야, 삽 들고 와서 불 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민이 내가 불 끌 의무가 어딨냐 이러면서 안 하고 있으면 이런 것들도 원조 불응죄야. 그죠? 그러니까 경찰권의 발동은 책임자에게만 미친다 아니면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미칠 수가 있다. 제3자에게 미칠 수가 있는데 이를 뭐라고 한다? 경찰 긴급권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법적 근거에 명확하게 돼 있는 긴급권. 이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있죠. 오케이? 이럴 때는 제3자에게 권력이 미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근데 형사소송법은 자, 누구한테만 해야 돼? 피의자, 참고인, 딱 법에 정해진 사람에게만 걸죠. 자, 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거야. 그 외에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갑니다. 그래서 자, 협의의 경찰권에 의해서는 일반 처분이 가능하고 경찰 책임자 외에 비책임자에게도 권한이 발동될 수 있는 반면에 소사건의 경우에는 피의자나 참고인 등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관계자 외에는 발동될 수가 없다. 이게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차이점이다. 오케이? 이런 정도 인식해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경찰권의 대상, 국민, 모든 자연인 법인은 경찰에
복종해야 한다. 다음에 외국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모두 자 경찰권에 복종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아까 누가 있다라고 그랬어? 치외 법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외교관, 자 치외 법권을 가진 외국인, 외교사절, 협정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 구성원, 이게 소파주, 주한, 미군 이런 사람들은 치외 법권이기 때문에 예외. 자 근데 한국에 자 주재하는 외국 상사의 직원 이렇게 돼 있으면 뭐 외국 기업 직원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안 돼?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외교 특권 내지는 준 외교 특권을 가진 사람만 외교권, 자 이 지회법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만 경찰권 발동이 제한되겠죠. 이것도 시험 문제. 다음에 자 요거 타 행정기관, 자 요게 이제 시험 문제다 그랬죠. 그래서 다른 행정기관이나 행정주체가 경찰의무에 위반하는 등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자 행정기관이 통치권 행사하지 않냐고 일반 사인과 같이 사법적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자 경찰권의 발동이 허용된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 남자들이 군대, 그러면 이건 국방부 소관이잖아. 그죠? 그럼 작전 중에 자 신호 위반했다. 그럼 이건 공무수행 중이야. 그러면 공무수행 중이니까 그죠? 행정처분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죠? 없어. 근데 운전병이 저녁에 밤에 몰래 대대장 찝차 타고 와가지고 PX에 라면 사 먹으러 가다가 신호 위반했어. 걸리니까 나 씨발 대대장이다 이런 거야. 미친놈이죠. 그죠? 이럴 때는 단속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자 방금 사법적인 경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 해당된다 이 말이야. 사법적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권 발동이 허용된다. 이게 이제 국가기관관입니다. 뭐라고? 국가기관관.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요 판례죠. 요 판례 지방자치단체인데 시험에 나오면 제가 볼 때 이게 나올 것 같아. 자 봐봐.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건 자 국가에서 하는 통치행위는 아니다 이 말. 행정주체의 통치권은 아니란 이야기죠. 왜? 자치사무란 이야기야. 그렇죠. 근데 어쨌든 고유사무를 했기 때문에 공무수행 중 맞잖아. 맞지? 자치단체가 지들끼리에서는 공무가 되는 거잖아. 자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자 그럴 때는 자 똑같이 다른 국가기관처럼 군대라든가 이런 작전 수행 중처럼 그죠? 경찰권을 발동할 수 없느냐 이 말이죠. 그렇지? 근데 뭐라고 판시했어? 판례가 뭐라고 판시했어? 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된 공법인이다. 그래서 국가기관이다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거야. 국가기관과 별도의 독립된 공법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더라도 그죠? 그러다가 자 스티커를 끊었다 그러면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근데 자 군 작전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한 것은 위반이 아니다. 그죠? 대대장차 훔쳐 나와서 PX병이 그죠? 편의점에 라면 사러 가다가 신호 위반했다 그러면 빨리 신호 위반이다. 자치단체가 고유 사무의 공무를 수행하던 중에 신호를 위반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아니다. 빨리 위반이다. 오케이? 그죠? 그럼 시험에 위반이다라고 나오겠어? 위반이 아니다라고 나오겠어? 위반이 아니다라고 나올 거다 그 말이죠. 이거 틀리면 또 순장 뭐라고? 아니 그러니까 판례도 다 찍어주고 그죠? 나오는 케이스의 문제도 이거 세 개 다 짚어주고 이랬는데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틀리면 이거 내가 볼 때 짱구지. 잠만 안 잤다면. 그죠? 내 분명히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해서 위반이 아니다라고 그랬어. 나 위반이라고 했어. 선생님이 위반이 아니다라고 하셨. 그렇게 된다는 거. 졸다가 아 위반이 아닌가? 이제 읽어보는데 잘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 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는 국가의 기관의 업무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야. 오케이? 그래서 이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구별하는 좋은 문제가 되는 거고, 다음에 특히 경찰권 발동의 대상에서 내줄 만한 가장 좋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건 자, 이 판례는 체크해 놓고 꼭
보셔야 될 판례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어쨌든 이제 법학 들어가면 판례 수업을 많이 할 텐데 어쨌든 이런 판례는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맞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결론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자 활동에 대한 경찰권 발동을 부정한 사례야 긍정한 사례야. 긍정 여기다 별표 쳐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분명히 말했어.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자 대상자 협의의 경찰권 발동은 경찰 책임자에게만 가능한 것이 원칙이다. 예외 자 법령상의 근거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 책임자가 아닌 자에게도 가능하다. 이걸 뭐라고 한다? 경찰 긴급권이라고 한다. 이게 뭐하고 다르다? 형사소송법과는 다르다. 형사소송법 책임자는 말 안 써. 피의자, 참고인. 그렇죠. 여기에만 발동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빨리 됐다고 해줘. 됐죠? 자, 넘겨봐. 자, 그럼 이제 22번에 뭐가 됩니까? 경찰 책임의 원칙이 나오는데 쉬었다 가시죠. 이건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자, 뭐 많은 설명은 아니어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쉬었다 가시죠.